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급등과 함께 또다시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당연히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그대로 속출을 했죠. 그리고 바로 전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다. 이런 윗꼬리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급등을 보인 종목들 어떤 게 있었어요? 말씀드린 이후에 2연속 상한가를 간 로보스타, 바로 전일도 영상으로 찍어드렸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같이 영상으로 찍어드렸었던 두산 로보틱스도 27% 상승, 그리고 말씀드린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만들어졌었던 LG CNS도 정확히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죠.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익들 잘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조차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죠. 16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18% 상승, 그리고 로보티즈도 22%,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두 번째 종목이었었죠. 12%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었었죠. 클로버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에 유증 우려를 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어차피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뛰어넘는 16.80%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누구는 너무나 어려운 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그냥 돈이 복사가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미친 듯한 급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상한가 랠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에 속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한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 바로 로보스타였죠. 이거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그대로 상한가,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로 이 거래일 전에도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졌었고 동일한 타이밍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이날 시세 초입 때 왜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때 영상 그리고 어제 영상까지 짧게 딱 5초씩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9일 영상이죠.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주봉상 차트예요. 가장 높은 곳에 마감을 했죠.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이렇게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나온 이후에 고점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패턴,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안정적인 수급의 유입. 그럼 이제 로보스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대응 방법이죠.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10만원 라인대에서 10만 5천원 라인대, 길게는 역사적 신고가예요. 11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 타이밍이에요. 지금 살짝 이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따라 올라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날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눌림목을 준 이후에 바로 상한가로 갔죠. 그리고 바로 어제 6월 1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짧게 단기적으로는 13만원 구간대에서 13만 5천원 구간대, 길게는 4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고점은 15만 8,800원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현상 안정적으로 수익 다 챙기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LG CNS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합권에서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16%까지 장 초반에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그대로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됐었죠. 이 부분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뒤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2%대 시작을 해서 22%까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상승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올라간 이후에 차익 매물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간 4%대 시작을 해서 고점은 89만원 12.80%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4%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 초반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서 그냥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목표가까지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도 어제 영상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또 쌍바닥을 만들고 오늘 모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켰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급이 오늘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추세의 전환에 대한 초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30분 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강력하게 오늘 120선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응 방법은 짧게 단기적으로는 87만원 구간대에서 90만원 구간대, 길게는 전 고점 라인대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목표가 구간 도달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반에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드릴 텐데
일정과 함께 시장을 보는 흐름, 그런 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리는 이유, 절대로 시간 남아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과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들은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 사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기본은 이 정도 기간을 잡고 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성공하는 케이스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타이밍,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익히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복을 하셔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오늘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차익 물량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내일, 그리고 3일은 휴장이죠. 그리고 4일, 5일 이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성수동 만남에 대해서는 일단 이날 저녁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그 전에 일시적인 차익 물량에 대한 추세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레가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한 테스트하는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요. 18만 원 구간대에서 18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전체적인 중기 관점으로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장 중이기 때문에 종가상 이 부분 30분 봉상 20선 아래에서 마감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에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단기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때, 제가 이렇게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LG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 구간에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죠. 그런데 종가상 어때요? 20선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조금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중요해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차익 물량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이탈까지 만들어졌죠. 그렇다는 건 일단 단기적인 대응 타이밍은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에서 안착을 시켜놓고 오히려 올라갔을 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정확히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라인,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 고점 라인 때 170에서 180만 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관련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이탈한 종목도 보여드리고 일정까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윗꼬리를 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감안을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이렇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LG 이노텍 이렇게 이탈한 이후에 어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냥 빠지죠. 대응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LG전자도 말씀을 드렸었죠. 22%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상승 그리고 윗꼬리라는 패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LG CNS도 마찬가지 케이스, 그리고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윗꼬리라는 케이스, 다 마찬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수급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MW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 댓글에 KMW가 지금 가겠냐라는 댓글을 다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대로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겁니까?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대응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젠슨항 효과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예요. 30분 봉상으로도 2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일단 이번 젠슨항 CEO의 방한 일정을 한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두산그룹 회장과의 회동이 6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구체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젠슨항 장녀가 먼저 두산 로보틱스를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지난 1일이었죠.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한 코리아 파트너스 나이트에서 방금 언급드렸던 회사들 어디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
네이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보틱스가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엔비디아가 한국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가 개발 중인 로봇 전용 실행 소프트웨어 에이전틱 로봇 운영체제 그리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학습 인프라를 연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로봇 실행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로봇 운영체제를 고도화하면서 2027년도 에이전틱 로봇 운영체제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에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구상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2027년도 바로 내년이에요. CES를 비롯한 주요 전시회의 협업 결과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양사가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협력 관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지컬 AI 로봇 쪽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LG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두산이에요. 그리고 두산 개별적으로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거점 9월 증설이 되면서 생산 능력은 2배가 늘어납니다. 지능형 솔루션 열세죠. 원엑시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도 2년 만에 3배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봇 자동화의 최대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북미 로봇 제조의 거점을 위해서 인수한 원엑시아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협동 로봇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적 관점으로 최근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구간대를 강력한 수급과 함께 돌파를 시킨 이후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전고점 완벽하게 돌파시키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안정적인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로봇주들과는 다르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젠슨왕과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신고가 랠리 초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신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였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고점 라인대들은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신고가 라인이죠. 17만 6천원 구간대에서 18만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19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지금처럼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 이탈을 하는 건지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 중요하죠. 그리고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장중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다음에도 한번 장중에 이 부분들 호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찍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어떤 비중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실시간으로 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소통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그 아래 고정 댓글이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근에 큰 변동성에 대한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로봇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한마디로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그런데 완벽하게 고점 라인대를 이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지켜줄 수 있었던 이 60선, 이 녹색 선에 대한 지지는 만들어졌어요. 20선에 대한 부분은 이탈을 했죠. 한마디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0만원 구간대에서 41만원 라인대, 길게는 45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신규 대응 타이밍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 여기를 이탈을 한다, 바로 이탈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현상을 줬었던 로보스타도 계속해서 이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 그러면 신규 대응 타이밍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16만 5천원 구간대에서 7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진다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신규 대응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 이탈했을 때는 이제는 차익 실현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쪽에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현대 모비스죠.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미 먼저 출발한 이후에 정확히 5일선을 기준으로 상승, 그리고 조정 구간이 정확히 전 고점 라인대였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도 다시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79만원 구간대에서 80만원 구간대, 길게는 전고점 라인대예요. 이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탈을 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대 모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확히 이 단기적인 라인대들은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20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현재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짧게는 39,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그 전 라인대죠. 43,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바로 하락이 만들어진다, 그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돼야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KMW입니다. 이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KMW 미국에서 삼성 수혜물건, 길게 보면 너무나 싼 주식이라는 이야기죠. 일단 버라이즌 진출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중국의 장비 제재 감안했을 때 점유율 전망은 당연히 낙관적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사진 아래 이 부분이 써있죠. KMW의 2027년도 매출액은 3,90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19억 원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KMW 단기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장기 한국 공급 가능성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시총 너무나 적다, 그러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죠. 어제 종가 15%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7,000원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추천 사유, 여기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주에 진행되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제 시작이 됐죠. 주파수 경매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4분기 이후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그리고 미국 사업자 간 경제는 감안을 했을 때 AT&T와 더불어서 버라이즌도 곧 5G 투자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피지컬 AI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 5G를 뛰어넘는 5G SA 도입 확산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지금 6G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 미국 주파수 경매 영향, 그리고 미국 장비 제재에 대한 부분이 지난 2018년도에서 2020년도 5G 처음 초창기 시기 때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장비 제재, 당연히 미중 분쟁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트럼프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2026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 5G, SA 그리고 6G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2기 시점이죠. 관세 이슈가 사그라들긴 했지만 다시 오늘 또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은 중국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2기죠.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미국이 사실상 중국산 부품 사용 제품에 전파 인증을 해주지 않는 강력한 규제 적용을 시작을 했고, KMW는 과거 RU 시스템 장비를 OEM으로 공급한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필터 안테나 부분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라도 그 반대급부에 대한 수혜가 KMW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간접적 수혜도 아니에요. 직수혜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RU 시스템 장비를 OEM으로 공급한 유일한 회사, 이런 키워드들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일, 점, 최초,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긴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구간, 이때 KMW 몇 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었죠. 그리고 그때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이평선들 다시 한번 다 돌파를 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놨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정확히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계속된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시키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초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KMW의 대응 방법이죠.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거래일 직전 영상에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응, 이 부분만 간단하게 딱 5초만 체크하고 오도록 할게요. 5월 31일 바로 이 거래일 전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영상에서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응 방법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KMW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36,000원 라인대에서 38,0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이전 고점 라인대가 되겠죠. 39,000원 구간대에서 40,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한 15%가량 상승을 하면서 17%가량 상승을 했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중기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39,000원 라인대에서 이 40,000원 구간대, 이 구간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중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구간대에서 45,000원 라인대, 이 구간 목표가 잡고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 부분은 실적에 대한 근거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일봉상으로는 고점 라인대 돌파하는 패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 구간이죠. 살짝 지금 이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을 해서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지지받은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던지 급등주 공유방에서 시초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안정적인 구간, 여기에서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익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동일해요.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 이 부분이 계속해서 차트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을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는 수급이 어떤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같이 봐야 됩니까? 이틀 전에 동일하게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HFR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 구간대에서 이 61선을 기준으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4,000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35,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그 직전 신고가 구간이에요. 39,000원 구간대에서 40,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라인대들 이탈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도를 한 이후에 타이밍이 정확히 잡혔을 때 다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보였을 때 따라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30분 봉상 이 20선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아니면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쌍끌이가 만들어졌고 연기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눌림목 구간에 대한 매수 타이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49,000원 구간대에서 5만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는 신고가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을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젠슨과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하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방한 기간은 6월 5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는 게 어디예요? 일단 오자마자 6월 5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월요일까지 시작과 끝이 지금 네이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었던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의 회동, 피지컬 AI 그리고 소버린 AI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네이버 사옥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야구장 시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상 최초로 예능 프로그램이죠. 유퀴즈에도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룹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네이버와 피지컬 AI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 특히 여기에서 네이버 쪽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와 엔비디아 이미 그동안 소버린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중동 지역 디지털 트윈 사업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동맹 선언으로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맹을 넘어서 지금 혈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공유를 했죠. 그리고 젠슨항 CEO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날 GTC 키노트 행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트까지 붙이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소외를 받고 있었던 네이버,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고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월봉상으로도 이번 달에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키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주봉상으로는 제가 항상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패턴이에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고점 테스트,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지지가 만들어지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신고가 대시세 랠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 전제가 어떤 거였어요? 실적이에요. 네이버가 주가는 그동안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조가 나왔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2.4조, 그리고 202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16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를 보시면 부채 비율은 41%, 유보율이 어때요? 17만 %.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만 했을 때도 네이버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60조 가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50%가량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네이버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28만원 구간대에서 29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1만원 구간대에서 32만원 라인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탈을 하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언제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대응을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그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NC예요. NC소프트의 그 NC가 맞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NC의 김택진 대표와도 회동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라는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실적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아이온2가 실적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죠. 어쨌든 최근에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완벽하게 시키면서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지 않았었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4만원 구간대에서 35만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는 37만원 구간대에서 39만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일정이 잡혀있는 회사 두산이죠. 그리고 이번 차익 물량 나온 이후에도 정확히 5일선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20선 위에는 정확히 안착을 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5만원 구간대에서 210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더 길게는 당연히 전 고점 라인 때까지 이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동일하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죠. 그리고 차익 물량이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일선에 대한 이탈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면 이 구간 20선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9만원 구간대에서 40만원 라인대 길게는 4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탈하면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들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LG 디스플레이죠. 아직까지 전 고점 라인대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7,5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라인대 길게는 19,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에게 정말 시원한 상한가를 안겨줬었던 SK네트워크스 이제 단일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단일가 대응 방법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3,800원 구간대에서 14,000원 구간대 길게는 15,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현대백화점이에요. 최근에 고점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전형적인 시세의 초입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과 성과급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양극화, 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극화 벌어질수록 이 위쪽에서는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화점 쪽 소비들 이익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러면서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소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체크는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라인대요. 12만 9천원 구간대에서 13만원 라인대 길게는 14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SAMT죠. 상승 이후에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히 21선 구간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20선, 1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7,500원 구간대에서 18,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전 고점 라인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네이처셀까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방향성을 또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정확히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먼저 단기적으로는 33,000원 구간대에서
34,000원 라인대, 길게는 36,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세 가지 종목,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타 영상으로 이미 찍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처음 말씀드렸었던 LG 디스플레이도 뭐 리뷰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종목만 집중을 하셔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충분히 다 나오죠. 그대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도 시초가 종목은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타이밍이 안 잡힌다, 그럼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종목도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대응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급등주 공유방에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세 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 가지 종목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미 찍어드렸던 영상들 타이밍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세 종목 모두 다 이미 다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었었죠. 한마디로 이 종목들만,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이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더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화면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아래 보시면 이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급 때문에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5월도 그리고 시작된 6월도 시작부터 큰 수익 보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